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장인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랩스 사건을 재판을 맡은 이 토레스 판사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관련 긍정적인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고에서 XRP 가격 관련 놀라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5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이 리플 관련 언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크립토 마켓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 의회와 블랙록과 MSCI의 이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 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이 크립토 마켓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군사력을 증진하는 이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며 이 블랙록과 MSC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 갤러거 의장과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은 이 블랙록과 MSCI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어떤 미국 기업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국의 군사적 진보를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이 자산 운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한에서 그들은 이들 기업이 이미 중요한 국가 안보 위협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까지 블랙록과 MSCI가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중국군에 협력한 기업들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는 약 6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블랙록도 언급을 하겠죠. 블랙록은 많은 글로벌 자산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중국에 투자하거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 고객 대다수의 중국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인덱스 펀드를 판매하는 16개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블랙록이 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이제 지난 6월 30일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으로 이 반려된 후에 관련 부분을 보충해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가득한 이 SEC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크립토 업계의 지적사항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과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어제는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큰 일로 번져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플 판결에 대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들의 이제 엇갈리는 해석이 이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소송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투자은행 바렌버그의 경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바렌버그가 코인베이스 주가 관련하여 목표가로 $39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주가는 94달러 선인 것을 비교하였을 때 이는 사실상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종용한 셈이죠. 이 바렌버그의 분석가 마크 팔머의 경우는 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장인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랩스 사건 재판을 맡은 토레스 판사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쓰게 되었는데요. 이 토레스 판사는 리플 XRP의 기관 판매는 투자 계약 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한 소매 판매는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라코프 판사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리플의 기존 판결을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게 됩니다. 이 테라폼 랩스 사건에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까지 하였는데요. 이 바렌버그는 라코프 판사의 결정으로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소송은 잠재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코인베이스의 다른 방어책 중 하나인 SEC의 과잉 권한 남용도 이 라코프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거대 투자 은행이죠. 이 웰스파고에서 XRP 가격 관련 놀라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리플 1달러 향한 기대감 여전하다. 웰스파고 XRP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앞쪽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뉴스 전문 매체 이제 뉴스 BTC는 리플과 SEC 간의 유명한 소송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 이후 XRP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리플 초기 상승 이후 1달러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투자자와 시장 관찰자들은 앞으로의 궤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한 필명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딩 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XRP가 0.58달러 수준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어야지만 상당한 랠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법정 소송이 시장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널리스트는 추가 요인이 작용해 토큰의 상승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인키드와 같은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침체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전망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키드는 X에서 X가 이제 트위터를 말하는 거죠. 이 X의 트위터에서 XRP가 이중 바닥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종종 하락 기간 이후 임박한 상승 추세의 신호로 간주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 은행 방금 말씀드린 이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셰넌 소프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XRP는 최소 100달러,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XRP가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 이 스위프트의 가치의 약 30%를 확보한다면 약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 것과 같다. 10%만 빼서 오더라도 약 8천억 달러이다. 이때 유동성 강도 LS와 은행 보유 물량, 개인 투자자 보유 물량 등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XRP는 100에서 이제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본다.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500달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제 기분 좋은 이런 수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1달러를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XRP 리플사에게 나오는 소식만 하더라도 사실상 10달러는 이미 넘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코인 뉴스들 볼 때 이 트위터나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를 자주 찾아보지만 이제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좀 자주 봅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라는 곳 자체가 가는 미국에서의 상징성도 있고 자산 시장에서 좀 더 큰 뷰로 이제 코인을 보고 싶기 때문인데 실제로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코인 뉴스 정말 많습니다. 크립토가 이렇게 시장의 주류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다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한 언급들, 뉴스들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소속 파급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 끝난 것 같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단순히 SEC가 항소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이제 그보다는 리플이 만들어낸 절반의 승리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
패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SEC는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문제 삼으면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코인을 내리라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에 대해 사실상 암호화폐를 포기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는데, 그러면서 메이저 알트코인 각각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게 되었죠. 이에 리플의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SEC가 주장하듯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면 코인이 사라져야 하고 모든 거래소는 비트코인만 거래해야 합니다. SEC가 얼마나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인데, SEC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크립토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저지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죠. SEC가 코인의 확산을 늦춰서 뭔가의 시간을 지금 벌어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 6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타이밍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파트너를 코인베이스로 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블랙록 입장에서야 SEC의 눈치를 볼 수준의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시원한 대응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SEC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라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감기 부근에서 빠른 불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도 이제 부족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블랙록이 도움을 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블랙록의 ETF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SEC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지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또 정작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 아이러니한 상황 또한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이제 XRP만큼 또 호불호가 갈리는 코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리또속이라는 말로 놀림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이 붙을 때면 XRP는 늘 상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할 때 XRP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수초안의 XRP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소들의 송금 절차가 있다 보니 실제로는 몇 분이 걸리지만 실제 XRP 간 개인 간 이동은 5초면 충분합니다. XRP를 욕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송금에 XRP를 이용하지 않아 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 용도에 맞게 대중에게 이용되고 있는 코인은 사실상 XRP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XRP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무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리플 XRP 관련 이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지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테라폼 랩스 건의 판사의 판시로 인해서 조금은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5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유튜브로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훨씬 잘 알 수 있게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브들이 이제 세계 곳곳을 보여주고 외국어를 문화를 이해해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글로벌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세계 각국의 차이를 한 플랫폼에서 경험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트위터는 특히나 이제 X.com으로 바뀌었죠. X.com은 특히나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는 플랫폼인데 이 X.com은 다른 소셜미디어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인스타는 이미지를 올리려고, 틱톡은 재밌는 영상을 올리려고 본다면 트위터는 뉴스를 알기 위해 이용하는 뉴스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는 트위터 이 X.com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먼저 트위터에 뉴스를 올리기 때문에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트위터에서 글로벌 뉴스가 뜨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2에서 3일 뒤에 메이저 뉴스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뉴스 생산자에게 다이렉트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인데요. 이 크립토 투자와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트위터는 그런 점에서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뉴스를 현지 언어로 보고 번역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문화적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뉴스를 보면 팩트 자체를 왜곡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현재 달러에 위협되는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막으니까 비트코인 나쁜 거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인터뷰에 나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고 금의 지위를 뛰어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 비트코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는 결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이제 처음 아이폰이 나왔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였고 언론들이 아이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생태계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이폰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삼성이 햅틱, 옴니아와 같은 기괴한 테스트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살다 보면 거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변화를 타고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업과 자산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 많이 봐왔습니다. 다만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도할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2009년 태어난 비트코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심지어 이제 업데이트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몇 안 남은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